안녕하세요. 건축사 윤씨입니다. 2021년 2회 대지 분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근린생활시설 최대 건축 가능 규모 계획이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 개요, 배치도, 그리고 1층 평면, 주차 계획, 단면도, 일단 건축 계획 개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문제지를 부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트레이싱지와 그 밑에는 답안지를 부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도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형광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광펜을 통해서 현재 정북의 방향, 그리고 대지의 총 크기 18m 곱하기 16m의 직사각형 대지이고요. 빠르게 대지 면적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8 곱하기 16은 288제곱미터짜리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물이 보이고요. 우물은 2m 곱하기 1m, 그리고 인접대지가 있고요. 6m 도로, 4m 도로, 6m 도로, 4m 도로가 만나면 가각전제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현황도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각전제가 들어간다. 여기 2m가 공제가 되겠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접대지가 옆에 있고요. 이게 경사가 있습니다. 1.6m, 1.6m. 그래서 정북 방향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북 방향이 정북 일조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각전제, 그리고 6m 도로에서 주차가 진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4m 도로에서도 확폭이 된다면 주차가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주차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은 288제곱미터인데요. 근데 2m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286제곱미터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폐율은 50%, 그리고 용적률 250%, 5층 이하, 옥탑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 50%이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을 하면 나누기 2는 금방 하겠죠. 143제곱미터가 건폐율이 되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86 곱하기 2.5를 하면 715제곱미터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큰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계획대지와 인접도로는 평탄한 것으로 한다. 계획대지와 인접도로는 평탄하고요. 그리고 북측대지는 가중평균의 높이가 1.6m,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북방향, 정북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표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0.8에서 정북일조 사선이 날라오겠죠. 체크해 주시고, 주변의 도로는 통과도로이고 교차각은 90도이다. 90도이기 때문에 90도 이상이 적용돼서 6m, 4m 했을 때 가각전제 2m, 2m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층고는 4.8, 1에서 2층은 4.8, 3에서 5층은 3.0인데 간략하게 이런 것도 그려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층까지 는 4.8이고요. 그 위부터는 3.0이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놓으면 보시면 편하십니다. 그리고 주차는 총 6대고요.
일반형으로 주차가 되고 자주식 주차, 평행 주차는 불가하다. 평행 주차는 2m 곱하기 6m이죠. 그리고 주차 출입은 1개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2개소로 고민을 하는 게 정답에 근접할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럴 때에는. 조경 면적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5% 이상. 그러면은 286 곱하기 5%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286 곱하기 0.05는 14.3 제곱미터 이상의 조경 면적이 필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조경 면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그리고 대주 내 우물은 보존하되 조경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존하되 조경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경이랑 우물이랑 굉장히 인접하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외벽은 수직이고, 그리고 모든 외벽은 수직이란 얘기죠.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각전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와줬는데 6m와 그리고 4m가 만나는데 90도 이상이기 때문에 2m가 공제된다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m 도로에 평행하게 건축 한계선이 정의가 있어요. 이게 건축 한계선이고요. 매우 중요하죠. 이게 3m가 떨어져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 한계선 내에는 조경 및 주차 계획이 불가하다. 결국에는 이 건축 한계선에서는 요 안으로 주차가 요 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요 바깥으로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싫었는데 주차 계획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 차도와 주차 면이 모두 계획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이쪽에서는 원래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주차 면에 대한 계획이 불가하다는 걸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차량 진입은 가능하고 소규모 주차로 진입은 가능하고 차로로 일부가 활용되는 안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북1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지문이죠. 9m 1.5, 9m, 초과는 2분의 1. 그리고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인데요. 이 부분은 볼펜으로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요. 주차는 파란색, 인접 대지 경계선, 주차 구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모두 0.5예요. 그러면은 0.5 주차기 때문에 0.5를 한 요 정도 되겠죠? 0.5 이쪽도 0.5 이쪽도 0.5 이쪽도 0.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5 그리고 빨간색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과는 1.0 인접대지 경계선과는 1.0 1.0 1.0 1.0이고요. 그리고 우물과는 0.5 우물과 주차는 0.5입니다. 주차는 파란색이니까 주차는 0.5 주차라고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도면 작성 요령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 한계선, 이격거리, 그리고 층수, 치수 표현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첫째까지 이런 경우에는 0.0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0 첫째 자리 그리고 최상층만 표현하는 건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1층 평면도의 주차 계획대는 건축 영역, 주차, 그리고 조경, 우물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좌측에다가 최고 높이 좌측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락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 200분의 1로 작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해치를 많이 누락하실 수가 있는데 홀수층이 해치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